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요. 그 24번째 강의, 명사와 관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명사와 관사에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그 명사의 여러 가지 어떤 쓰임새, 그리고 관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명사를 한번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의 이제 종류부터 좀 우리가 보고 짚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명사는 크게 이제 우리가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가산명사는 말 그대로 이제 셀 수 있는 그런 명사죠. 영어로는 보통 countable nou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산명사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죠. non-count noun,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명사가 가진 어떤 고유의 속성, 그걸 따져서 우리가 또 5가지로 나누면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또 5가지로 나눠지죠. 하지만 뭐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나누는 거는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noun의 특징을 보면 원칙적으로요, 그죠? 부정관사,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죠? 이 관사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그러한 특히 이제 부정관사, 그죠? 이것과 어울려 쓰이는 그러한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수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죠? 원칙이겠고, 이 가산명사는 수의 개념, 그죠? 셀 수 있으니까 수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반면에 불가산명사의 특징은요, 원칙적으로는 뭐 관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요, 복수형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셀 수 없으니까 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양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산명사의 특징, 불가산명사의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명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사의 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관사, 그죠? 붙이고 그다음에 복수형으로 쓸 수 있죠. 불가산명사는 못 붙인다 그랬어요. 관사를. 그리고 복수형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가산명사라 할지라도요. 이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관사도 붙고 그다음에 복수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사가 그렇게 원칙적으로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불가산명사로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명사로 이렇게 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관사도 붙고 복수도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 부분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개념, 일단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특징,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명사하면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사, 그죠? 명사 앞에 보통 관사가 붙는데 이 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 일반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관사 앞에 명사 앞에 A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더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요령입니다. 자, 첫 번째 단수 가산명사, 그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로 쓰였을 때요, 그죠? 단수 가산명사 앞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의미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다. 그때는 A나 on,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일반적인 단수 가산명사 앞에.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는 더를 갖다 붙이죠.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그 예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My friend has a computer in her ro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친구가 그네 방에 뭡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컴퓨터,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죠. 셀 수 있는 명사고. 지금 컴퓨터가 단수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아무 컴퓨터나, 그죠? 한 대. 그래서 일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가산명사가 일반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냥 A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경우다. 그죠? 뭔가 특정한 컴퓨터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the를 붙입니다. 예문 볼까요? My friend has the computer in her room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때는 내 컴퓨터가 내 친구가 그녀의 방에 뭡니까?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The computer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그죠? 새로 나온 최신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 컴퓨터를 방에 있어. 방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방에 그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뭔가 그 특정한 컴퓨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the를 붙여서 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복수로 가볼까요? 복수가산명사입니다. 복수가산명사는 또 어떻게 쓰냐? 복수가산명사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네, 그럴 때는 관사 없이 씁니다. 그죠? 무관사. 우리가 A나 어는 여러분들 하나라는 개념인데 복수는 여러 개니까 서로 매칭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사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복수가산명사가 역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뭔가 특정한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the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밑에 예문 trees provide shade. 그죠?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한다. 어떤 나무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들. 그죠? 보통의 나무들이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trees 하면서 관사 없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the trees in this park are mostly evergree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The trees in this park. 뭡니까?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 그죠? 그럼 이 공원에는 그죠?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아무 나무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겠죠. 그죠?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딱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니까 그죠? The trees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뭔가 specific,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복수명사 앞에 the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불가산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그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역시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무관사로 씁니다. 왜냐면 셀 수 없는데 A와 on과 매칭이 될 수가 없겠죠. A와 on은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무관사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하지만 역시 불가산명사도 뭔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는 앞에다 the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요. Rice is a staple in many countries. 그죠? 쌀은 쌀 어떤 쌀이에요? 쌀 셀 수 있나요? 그죠?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쌀 알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쌀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쌀은 그죠? A staple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 뭡니까? 하나의 주요 산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의 불가산명사 앞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무관사로. 그죠? 그래서 rice가 바로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The rice that I bought today is in the bag. 그죠? 쌀인데 어떤 쌀이에요? 내가 오늘 샀던 쌀이 그죠? 그 백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죠? 일반적인 쌀이 아니라 내가 산 쌀이니까 그죠? 구체적인 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the rice가 되는 거죠. the rice. 자, 관사를 붙이는 요령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그죠? 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관사를 붙일 때 우리가 그죠? 단수 가산명사 일반적인 의미의 단수 가산명사는 A나 on을 붙입니다. 복수 가산명사는 무관사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불가산명사도 역시 무관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명사가 됐든지 간에 그죠? 가산명사건 불가산명사건 단수건 복수건 그것이 뭔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한 명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에다가 the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사 the는 모든 명사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something specific, 뭔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the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여러분들 한다면 명사 앞에 그를 이렇게 좀 갖다 붙이면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명사를 접근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해야 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 내에서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여러분들 단수 가산명사입니다. singular countable noun. 그죠? 단수 가산명사. 이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는요. 그죠? 그 앞에 관사, 그죠? A나 on 혹 그럼 더 두고 있죠. 정관사. 아니면
this, that, each, every, some, any, no 이와 같은 단어들 명사를 이렇게 딱 한정시켜 주는 것. 혹은 또 소유격죠. 소유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같은 역할입니다. 하는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관사 a, on, 뭐 더, 그죠? 그다음에 this, that, each, every, some, any, no 이런 것들 혹은 소유격 이 세 가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면 그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자, my friend has computer in her room. 그죠? 그냥 컴퓨터 쓸 수 있는 명사인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 a computer. 그죠?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일 때는 a computer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컴퓨터 한다면 the compute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부정관사와 정관사. 그죠? 부정관사 A와 그리고 정관사 the. 우리가 구별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알고 있거나 정황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 the를 쓰고요. 그죠?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A를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I'd like to have a photograph of our cla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뭘 가지고 싶어요? 우리 학급이 나온 사진 하나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우리 학급 사진 하나. 학급이 나온 사진, 그죠? 뭐 여러 사진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그죠? 일반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photograph, 그죠? 뭐죠?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I'd like to have the photograph of our class 이렇게 되면 우리 학급이 나온 바로 그 사진, 그죠? 우리 학급이 나온 그 사진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정황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대상, 그죠? 구체적인 그럴 때는 the를 붙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A와 the 언제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사가 특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 the를 쓸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의 명사는 the를 못 붙입니다. 그죠?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the는. 자, 여기 뭐 please leave your belongings with security. 그죠? 당신의 belonging 소지품이죠. 뭡니까? 남겨두십시오. 어디에요? with security. 뭐 경비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소지품을 경비실에 맡기십시오. for safekeeping. 그죠?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for the safekeeping 이렇게 나왔다면 무슨 의미가 돼요? 그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safekeeping이 여러분들이 안전한 보관이라는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굳이 the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것이 safekeeping의 안전한 보관, 그죠? 셀 수 없는 난카운난이기 때문에 그냥 쓴다라는 겁니다. 굳이 the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밑에 예문은요. I was surprised by the unexpected announcement of a promotion. 자, 나는 놀랐어요. 뭐 때문에요? Unexpected announcement. 예기치 못한 발표. 그죠? 무엇을 발표한 거예요? 그녀의 promotion. 승진이라는. 그죠? 그녀의 승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발표죠. 그러면 발표상이 어떤 거예요? 그녀의 승진이라는 발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한 의미의 명사가 되어버리죠. 그죠? 구체적이고. 그죠? 그래서 그 앞에는 the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녀의 승진이라는 특정한 의미의 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또 the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A를 언제 붙여야 되고, the를 언제 붙여야 되고, 또 그냥 써야 될 때는 언젠가. 명사와 관사의 관계. 이것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명사의 어떤 그 속성, 그죠? 명사가 가진 그러한 성질을 근거로 분류를 해본 그러한 그 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사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명사의 용법입니다. 자, 보통명사라는 것은 동일 종류의 사람, 동물, 사물 또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물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 그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명사의 기본 개념 아시겠죠?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죠? 형태가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동일 종류의 사람, 동물, 사물, 그죠? 그리고 일정한 형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명사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첫 번째 뭐 종류 대표, 그죠? 종족 대표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개라는 거, 그죠? 개를 우리가 이제 그 개라는 일반적인 그 전체를, 그죠? 대표를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우리가 종족 대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그죠? 부정관사 A를 붙이거나, 그죠? 아니면 정관사 너를 붙이거나, 아니면 관사 없이 뭡니까? 복수를 쓰거나 이 세 가지 표현을 그죠?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것은, 그죠? 뭐뭐라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개란 동물은, 그죠? 개라는 것은 a faithful animal, 충직한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전체를 나타낼 때, 그죠? 대표를 나타낼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명사가 여러분들 관사 없이 쓰이는, 보통명사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뭡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이고 원칙적으로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이고 우리가 뭡니까? 관사를 반드시 보죠. A나 너나 뭐 붙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관사 없이 쓰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본다면 본래 목적을 나타낼 때 그때는 관사 없이 씁니다. 대표적인 표현, school, 학교, 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면 관사도 붙여야 되고 복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school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school begins at 9 in the morning, 그죠? 학교는 뭐 하는데요? 수업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school이라는 수업이라는 의미. 그래서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한다. 자, 그래서 뭐 거기 여러분들 뭐 at school 하면은 뭐 수업 중이고, 그죠? in school 뭐 학교 안에 있는 거니까 재학 중이다. after school 방과 후라는 의미죠. 이렇게 그냥 school을 관사 없이 쓰는 거죠. 근데 본래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관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my house is near the school, 그죠? 우리 집은 그 학교 근처에 있다. 뭔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학교겠죠. 그러니까 near the school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I went to the school to see the principal, 그죠?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죠? 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학교에 갔어요? 내가 간 학교는 특정한 학교겠죠. 그러니까 the school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본래 업무가 아니고, 그죠? 그 학교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가 붙는 거고요. 이때는 수업이라는 개념일 때는 school을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무관사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와 같은 느낌을 주시는 몇 가지 표현들, 본래 업무인 경우죠. go to church, 교회 간다, 뭐하러 가는 거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죠? 예배 드리러 가다, go to church. go to bed, 그죠? 침대에 가는 건 왜 가겠어요? 잠자러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go to bed, 잠자러 가다. go to sea, 바다에 가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go to sea는 뭡니까? 이게 선언이 되다, 선언이 되다. 그다음에 sit at desk, 이거는 뭐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왜 앉아 있겠어요? 공부하러, 그죠? 그래서 뭡니까? 공부하다라는 의미죠. 자,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at church, 그죠? at church 하면은 뭐뭐 하는 중, 그죠? 예배 중. at sea, 이건 항해 중이라는 뜻입니다. at work, 근무 중이라는 표현이고요. at table, at dinner, 식사 중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관사 없이 쓰는 표현들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명사가 여러분들 뭘로 추상명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는 경우예요. 그죠? 보통명사의 추상명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여러분들 보통명사, 뭐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게 딱 그대로만 쓰이면 명사가 어렵지 않은데요. 그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명사가 추상명사가 되고 추상명사도 보통명사가 되고, 그죠? 뭐 물질명사도 보통명사화가 되고, 그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명사가 추상명사화 됐을 때, 그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바꾸느냐? 보통은 the 플러스 단수 보통명사, 그죠? 앞에 너를 붙인다는 거예요. 너를 붙이면 그게 여러분들 추상명사로 바뀌어 쓰이게 됩니다. 의미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I felt the patriot rise within myself, 그죠? patriot이라는 것은 원래 애국자, 그죠? 애국자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너가 붙으면 애국심이라는 의미, 그죠?
애국심은 여러분들 형체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는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추상명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애국심을 느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죠? the pen, 그냥 우리가 글 쓰는 펜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the pen 하면은 필력, 그죠? 뭐 글의 힘 이런 뜻입니다. 글의 힘이 the sword도 칼이 아니라 그죠? 어떤 무력이라는 의미를 그죠? 그래서 글의 힘이 무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쭉 좀 적어놨는데요. 요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the mother 그러면 모성애라는 의미고요. the beggar 거지죠, 그죠? 근데 거지 근성, 그죠? the patriot 애국심, the father 부성애, 그죠? the judge, 그죠? judge는 원래 판사죠. 판사라는 직분, 그다음에 the heart죠, 마음이라든지 애정, 그죠? the pen 얘기했고요. the poet, 그죠? poet은 시인이죠. 근데 어떤 시상이라든지 시심. the head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지성, 그죠? 그다음에 the sword 무력이고요. the plow가 여러분들 쟁기죠. 근데 the plow 그러면 농업. the stage, 그죠? stage는 무대인데, 그죠? 배우의 길. 그다음에 뭐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그죠? 무덤에서 보통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꼭 더만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뭐 A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죠? 뭐 참고로 해야 될 표현. 요건 그냥 표현 자체로 익혀주세요. 그죠? have 그죠? have an eye, ear, head for. 그죠? 그러면 뭐뭐에 대한 조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정관사를 붙여.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he has an eye for beauty. 어떤 미적 감각. 그죠? 미에 대한 조예가 있다. 그다음에 뭡니까? He has an ear for music.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다. Head for mathematics. 수학에 대한 머리가 있다. 그죠? 수학에 대한 머리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학이 좀 뭡니까? 좀 뛰어나다. 그죠? 좀 조예가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정관사 A를 붙이고요. 단수 보통명사. 거기다가 of라는 전치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A를 붙이고 또 단수 보통명사.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A와 같은 B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뭐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자, 한번 볼까요? A devil of a woman. 이때는 여러분들 한 여자의 악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때는 뭐뭐과 같은 뭐뭐. 그죠? 그래서 악마와 같은 여자 이렇게. 그죠? 이것도 a brood of a husband, 그죠? 남편의 짐승이 게 아니라 짐승 같은 남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과 같은 앞에 가열별 a 명사 of가 뭐뭐과 같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a palace of a house, 그죠? 뭡니까? 궁전과 같은 짐. a mountain of a wave, 그죠? 산더미 같은 파도 뭐 이런 뜻이죠. 자, she is an angel of a wife, 그죠? 그래서 아내의 천사가 아니고요, 그죠? 천사 같은 아내. 그렇게 그죠? angelic wife, 그죠? like an angel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that fool of a Tom, 그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Tom도 원래 고유명사인데 관사 안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죠? 저 바보 같은 Tom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표현 기법, 그죠?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적절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명사, 그죠? 집합명사로 가보도록 하죠. 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뤄내는 거죠. 그런 명사를 우리는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collective nou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집합명사도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본다면요, 그 자체가 복수인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 자체가 복수예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 별도의 복수형이 없고, 즉 s, 뭐 es 이런 거, 그죠? 못 붙인다는 거예요. A나 on을 못 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A, on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집합이니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들, cattle, 그죠? 가축이나 소. The clergy 뭐예요? 성직자. 한 명의 성직자는 a clergyman, 그죠? The police 경찰이죠, 그죠? 일반적인 경찰들을 얘기합니다. 한 명의 경찰관은 a policeman. 옛날에는 뭐 policeman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police officer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the nobility, 그죠? nobility.
한 명의 귀족은 a nobleman. The peasantry. peasantry 뭐예요? 소작농이죠. 땅을 빌려서 그죠? 농사를 짓는 소작농. The peasantry 소작농. 한 명의 소작농은요, a peasant. 그죠? 그다음에 the gentry. gentry는 신사. 그죠? 한 명은 a gentle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poultry. poultry는 가금류, 닭, 오리 뭐 이런 것들. 그죠? 터키 그죠? 뭐 칠면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people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cattle, 그다음에 poultry, people 이런 것들은 관사 없이 그냥 쓰고요. 그죠? 이런 것들 the clergy, the police, the nobility, 그다음에 the peasantry, the gentry 이런 것들은 항상 the를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두시고요. people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people은 그죠? 우리가 부정관사가 붙거나 복수형으로 쓰이면 원래는 부정관사 A 못 붙죠. 그다음 people에다가 s도 못 붙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민족이나 국민의 의미입니다. 그죠? 민족이나 국민의 의미. 그래서 a people. 여러분들 a people이 그죠? 한 명의 사람이가 아니에요. 한 명의 사람은 뭐죠? a person이죠. person. 그죠? people과 person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죠? a people 하면 그때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two peoples, 그죠? 복수도 가능하죠. 수사가 붙어서 두 개의 민족. many peoples, 많은 민족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집합적 물질 추상명사. 집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성격이 물질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추상명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non-count noun으로 간주되는 명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정관사 A와 on 이런 거 못 씁니다. 복수 불가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S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명사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꼭 알아두십시오. S가 붙을 수 없는 복수 불가 명사. 단수 취급하고요. 그죠? 단수 취급합니다. 그리고 양 표시어고. 그죠? 물질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개념으로 그죠? 개념을 여러분들 간주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양 표시어고 much라든지 little, 그죠? a piece of 등으로 수식한다. 중요한 명사들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뭐 clothing, 옷, 의류죠.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cloth죠. cloth. 그죠? 근데 이거는 의류를 얘기합니다. 옷 전체. 그죠? furniture도 마찬가지죠. 가구류예요. 가구. 가구하는 것은 하나의 책상, 하나의 의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furniture, 그죠? 뭐 a desk, 그죠? 혹은 뭐 a chair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딱딱 나눈 게 아니라 그걸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machinery, 기계류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기계는 a machine이겠죠. 네, jewelry, 보석류, 그죠? 보석 하나는 a jewel, 그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jewelry 그러면 보석류예요, 그죠? weaponry 마찬가지죠. 무기류. 하나의 무기는 a weapon. 그다음에 poetry, 시 전체를 나타냅니다. 한 편의 시는 뭘까요? 한 편의 시는 a poem이죠. poem. poet은 시인이고요, 여러분들. poem죠. P-O-E-M, 그죠? 이게 한 편의 시인 거죠. a poem. poetry는 시 전체를 나타냅니다. scenery는 뭐 풍경이죠, 풍경, 그죠? 하나의 어떤 그죠? 뭐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cene이죠, scene. 그다음에 baggage, luggage, 짐, 그죠? 짐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짐은 a bag, 그죠? 네, merchandise, 상품이죠. merchandise는 여러분들 뭐 s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될 명사는 goods가 있죠, goods. good에다가 s 붙인 거, 그죠? 그것도 이제 상품 물품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s가 붙어서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죠? 복수로 간주되는 거고요. 이 merchandise라는 명사는 그죠? s 붙일 수 없고요, 단수. 그다음에 produce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produce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생산하다라는 개념의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요, 집합적으로 농산물을 나타냅니다. produce, 그죠? 그다음에 stationery, 문구류죠. 그다음에 equipment, 장비류, 그죠? 그다음에 mail, 우편물, 그죠? 그다음에 vocabulary, 어휘죠. 우리가 하나의 단어는 a word예요, word, 그죠? 그래서 vocabulary도 어휘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집합적인 의미의 그러한 물질 추상명사 주의하실 것. 관사 못 붙는다. A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 못 붙고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너는 붙습니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S 복수가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S 못 붙인다.
그리고 수 표시어구 아니고요. 양 표시어구 써야 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런 명사들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가죠. 자, 집합명사의 단위 표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는가? 그래서 a herd of cattle, 그죠? herd, 한 무리, 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herd라든지 flock, 그죠? 뭐 쓰는 그런 그게 좀 틀린데요. 우리가 이제 뭐 horses, deer, elephants 이런 것들은 보통 herd를 쓰고요. 그다음에 뭐 sheep이라든지 그죠? 좀 그 무리가 좀 작은 것들이 있죠. geese, 그죠? birds, goats, swans 이런 것들은 flock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히 새 같은 거, flock up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한때의, 그죠? 그다음에 뭐 곤충 같은 경우는 swa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 swarm of,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 a crowd of, 그다음에 a people, group of, 그죠? group, 그죠? 그다음에 역시 한 무리, 역시 좀 작은 걸 때는 a party of, 그죠? party도 여러분들 일부분을 나타내거든요. party가, 그죠? 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a pair of, 그죠? 짝으로 된 것들은 a pair of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단위 표시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합명사를 또 두 개로 나누면, 그죠? 집합명사, 군집명사로 나눠지는데, 이 집합명사는 집합체 전체를 하나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걸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죠? 전체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단수동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is로 받거나 they로 받거나. 그죠? 요거는 좀 주의하십시오. 집합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명사로 받을 때 is로만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대명사는 they도 여러분들 많이 쓰기 때문에 복수로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근데 이제 보통 단수 동사로 받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단수 동사 받는 거. 반면에 군집명사는 그 집합 안에 있는 그죠? 그 어떤 그 각각의 그죠? 개체들 그 개별적으로 볼 때 집합체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개체 중심이에요. 개체 중심. 그죠? 요거는 집합명사는 전체 중심이고요. 그죠? 군집명사는 그 안에 속한 개체들 중심이다. 그래서 복수동사로 봤습니다. 복수동사. 대명사는 당연히 they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의 명사들 family, 그죠? 가족, 그죠? 뭐 이런 가족도 있지만 가족은 보통 여러 명이겠죠. 그다음에 committee, 그죠? 위원회도 마찬가지, 그죠? attendance, 그죠? 뭐 청중, 네, company, 무리, audience 청중이죠. crowd 그렇네요. party 단체, staff 직원이에요, 그죠? 그룹도 그렇고요. army, 그다음에 crew, team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family, committee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my family is a large one.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죠? 우리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s로 봤습니다. 근데 my family are all very well. 그죠? 내 가족은 모두 다 어떻다? 매우 건강하다. 그죠? well 이라는 형용사로 쓰면 건강한. 그죠? 몸 상태가 좋은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도, 내 동생도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건강하다. 그래서 그때는 개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복수가 될 때는 two families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가능하죠. 집합명사의 복수는 두 가구, 두 세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그 집에 산다라는 의미네요. 그 다음에 the committee consists of 11 persons, 그죠? 그 위원회는, 그죠? 그 위원회, 뭔가 구체적인 위원회겠죠?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를 보는 거죠. 그죠? 위원회, 집합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the committee were divided in their opinions, 그죠? 그 위원회는 뭡니까?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그죠? 의견이 나뉘어졌다, 갈렸다. 각각의 뭡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 의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were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견들이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were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로 갈까요? 고유명사. 자,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인물, 장소, 물건 등에 지정된 한 가지 이름, 그죠?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고유한 이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첫 문자는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불가사명사 쓸 수 없겠죠, 그죠? 따라서 관사, 부정관사와 함께 쓸 수 없고 복수로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때는 정관사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고유명사는 관사 자체를, 그죠? 뭐 다른 물질명사라든지 추상명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를 붙이는데요, 그죠? 그게 아무리 셀 수 없어도. 그런데 이거는 고유명사는 정관사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 자,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복수 쓸 수 없습니다.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그죠?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다. 서울, 그죠? 명칭이겠죠? 그 다음에 Christmas, 역시 명칭입니다. 그죠? Occurs on the 25th of December, 12월 25일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그냥, 그죠? 대문자로 바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유명사도요, 여러분들. 이런 고유명사도 보통명사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보통 인명, 그죠? 네, 고유명사 앞에 A가 붙게 되면 때는 뭐뭐와 같은 사람, 뭐뭐라는 사람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뉴턴 이렇게 돼 있죠. 뉴턴은 옛날에 살았던 거죠.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A 뉴턴이 되면 그죠? 뉴턴과 같은 사람 그렇게 연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A 스미스, 그죠? 그러면 스미스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앞에 A가 붙으면 뭐뭐과 같은 사람, 뭡니까? A 셰익스피어 그러면 그죠?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 에디슨 그러면 에디슨과 같은 사람 그렇게, 그죠? 그리고 뭐 생소한 이름이 나왔는데 A가 붙었다. 그럼 뭐뭐라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다음에 성씨, 그죠? last name, 성씨에, 그죠? 이렇게 A가 붙으면 그때는 뭐뭐 집안 출신. 또 더가 붙고 성씨의 복수가 되면 그때는 집안 사람, 그죠? 혹은 부부,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수사가 붙고 성씨, last name이 복수가 돼 있으면, 그죠? 몇 명의 무슨 씨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My wife is a brown, 그죠? 브라운 가문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Browns, 그죠? 브라운 씨 가족들, 그죠? 브라운 씨 부부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씨 가족 사람들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there are 3 Kims in my class, 그죠? 3명의 김씨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씨 앞에 last name 앞에 관사가 붙을 때, 그죠? A가 붙으면 그 집안 출신이구나. 너가 붙으면 그리고 복수가 되면 그 집안 사람들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가 붙고 복수가 되면 몇 명의 무슨 씨,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제품이나 작품, 그죠? 제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my car is a Ford. Ford는 여러분 포드의 자동차 회사, 그죠? 이름이잖아요. 근데 a Ford가 되면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자동차, 그죠? 그래서 제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2 Picassos in the museum, 그죠? 2 Picassos, 피카소에 여러분들 뭐 S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2가 붙었으니까 피카소의 작품 2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작품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그죠? 수사를 써서 복수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추상명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나타내고 특정한 형태가 없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용법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당연히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고요. 복수형으로 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양표시어를 쓴다. 수표시어 불가합니다. 그죠? many, a few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knowledge is power. 그죠? 아는 것입니다. 지식, 그죠? knowledge. 뭐 형태가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그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더 정관사는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더는 붙이지만 여기서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형용사유주의 수식을 받을 때는 the love of money. 그죠? 돈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이니까 더가 붙는 거예요. 그죠? is the root of all evil. 그죠?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 정관사는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정관사 a와 on 못 붙이고요. 복수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관사 붙일 수 없고 복수형으로도 할 수 없는 그죠? 명사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dvice, 그죠? 충고. 여러분들 뭐 unadvis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advice is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충고 한마디라고 할 때는 a piece of advic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behavior, damage, luck, news, music, information 중요하고요. progress, 그다음에 weather, 그죠? weather 날씨죠. 근데 climate 같은 경우는 카운터블이에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weather는 일반적으로 non-count이죠. 그다음에 homework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됐던 명사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이렇게 damages 이렇게 복수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damage가 보통 피해, 손해 이런 뜻인데 damage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렇게 s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들은 제가 또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 표시어 불가능하다. 그죠? 부정관사와 복수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와 이 추성명사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붙겠죠? 또 복수형이 되겠죠? 그러면 추상명사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종류나 행위나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뭐 youth 같은 경우는 젊은이지만 그죠? 젊음 그죠? 그렇지만 a youth, a promising youth 하나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명사화 되고요. 뭐 집합명사화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You should respect age.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age. 그죠? aged people이요.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집합명사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명사화로 바뀌면 행위라든지 종류라든지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success는 성공이지만 a success 하면 성공한 사람. 자, failure가 실패지만 a failure, 실패자. 그죠? 비즈니스 마찬가지죠. 그죠? 비즈니스 사업이지만 비즈니스라든지 비즈니스 사업체. 그죠? 이런 식으로. beauty, 그죠? a beauty and mean. an authority, 권위자, a kindness, 친절한 행위예요. 그죠? 그다음에 a folly, 그죠? 뭐 어리석은 행위. 네, 이렇게 행위, 종류, 사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죠. 이렇게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결합하면 우리가 전명구가 되는데 형태상으로는요. 전명구는 형용사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죠. 자, 각 전치사에 따른 의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of 플러스 추상명사. 그럼 형용사가 됩니다. 왜냐면 of는 무엇을 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of use, 유용성을 가진 거니까 유용한 이런 의미죠. 그죠? 뭐 of ability, 능력을 가진 거니까 유능한. of value, 그죠? 가치를 지는 거니까 가치 있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뭐 no가 붙으면 그죠? 뭐 쓸모없는, 무능한, 그죠? 가치 없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뭐 great 같은 것이 붙으면 of great use, 그죠? 매우 유용한. of wisdom, 그죠? 지혜를 가진 거니까 아주 지혜로운. of courage, courageous, 그죠? 용기 있는 이런 식이죠. of importance 알아두세요, 그죠? of importance, 중요성을 가진 거니까 중요한입니다.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consequence, account, significance 이런 단어들 기억해 두시고요. 뭐 no가 붙으면 그죠? 중요하지 않은. 자, 그다음에 a man of his word. 이건 표현 자체로 익혀 두십시오. a man of his word 하면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자, man of experience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man of his word,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promise잖아요. 그래서 a man of promise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promise가 of promise 어떤 가망성을 가진 여러분들 전도 유망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promising man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o 플러스 추상명사,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른 전치사들을 보면 대개 이제 부사의 기능을 하죠. with는 무엇을 가지고니까, 그죠? with fluency, 어떤 그 유창성을 가지고, 유창하게라는 의미겠죠? 뭐 vigor, 어떤 활력을 가지고 오니까 활기 있게, 뭐 patience 그렇고요, 그죠? 끈기 있게, with energy, 그죠? energetically, with care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좀 주의해서, 그죠? 세심하게, 조심성 있게. kindness 그렇고요, rapidity, safety. reluctance 알아두세요. 그죠? with reluctance 하면은 그죠? reluctantly 마지못해서. confidence, eagerness, 그죠? ease, with ease, 아주 수월성을 가지고 수월하게, 쉽게.
그래서 그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by 그죠? by accident 뭡니까? by 우연히 그죠? by chance도 마찬가지죠. by intention 그죠? 뭐 어떤 고의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니까 그죠? by mistake 실수로. on time on 그죠? 역시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on time 제때. on purpose 고의로 on occasion 가끔 때때로 on business 업무차 그죠? to 같은 경우는 to perfection 완벽하게 to excess 그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 in이 있네요. 그죠? in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역시 부사의 기능을 하는데 in haste 서둘러서죠. 그죠? in succession 그러면 좀 연속해서. in private, in secret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in secret 은밀히 비밀리에. 그죠? 그다음에 in peace 그죠? 아주 평화롭게. in honest 그죠? 좀 진지하게 이런 뜻이죠. without 추상명사 역시 부사고 without doubt 그죠? 뭡니까? 의심할 바 없이 그죠? 그다음에 without intention 그죠? 어떤 그 의도를 가지지 않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심코 이런 뜻이겠죠. without fail 역시 틀림없이 그죠? 실패하지 않고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그죠? 예. 반드시입니다. without fail. without accident 그죠? 아무 사고 없이 그다음에 without hesitation 주저없이. 기타 at will 그죠? at will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워. at length 드디어 마침내 그죠? at liberty 하면 자유로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at ease 아주 좀 편안한 그죠? feel at ease 그러면 feel comfortable의 의미죠. 편안한.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적인 느낌 또 부사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표현들 at과 관련된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매우 모모한 표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모모한. 추상명사에다가 itsel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추상명사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모모하다. 그러니까 all 플러스 추상명사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죠. cruelty itself, 잔인함 그 자체다. all cruelty, 그죠? 매우 잔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 밖에 beauty itself, 그죠? 아름다움 그 자체다.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죠? modesty itself, 겸손함 그 자체다. 그죠? 매우 겸손하다. 그 hospitality itself, 관대함 그 자체다. 그죠? 매우 관대하다. 후하다. 그런 뜻이죠. hospitable, very hospitable 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상명사의 양표시.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a feat of passion이라든지 그죠? 여기 a piece of advice. 그죠? 그런 표현들. a piece of information. 그죠? 그다음에 a round of applause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실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질명사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명사를 우리는 물질명사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본용법 역시 쓸 수 없는 명사입니다. 부정관사 못 붙이죠. 복수형 쓸 수 없습니다. 양표시요. 수표시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그죠? 피, 물 이런 것들 물질명사겠죠. 그다음에 the water in the bottle 그 병에 있는 물. 구체적인 특정한 더는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명사 앞에 더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역시 물질 명사도 여러분들 보통 명사화가 되는데 그죠? 관사가 붙거나 복수가 되면 그때는 제품, 개체, 사건, 종류를 나타낸다. 그래서 페이퍼는 종이지만 페이퍼 신문이 되고요. 그죠? glass는 유리지만 a glass는 유리잔. 그죠? copper는 구리지만 a copper 그러면 동전. 자, 그래서 개체를 나타내는 경우 light은 보통 빛이죠. 그다음에 a light, 그죠? 그러면 하나의 불, 그죠? stone도 돌이지만, 그죠? a stone 하면 하나의 돌멩이,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 fire는 불이지만 a fire는 화재 사건, 그죠? 종류, 와인은 일반적인 와인이지만 와인은 와인의 한 종류, 그죠? 자. wood, hard wood, 그죠? wood는 나무지만, 그죠? wood가 되면 하나의 목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water,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 종류의 물이죠. 한 종류의 물의 퀄리티가, 질이, 그죠? 질은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lass, 유리잔, 그 다음에 a cigarette, 그죠? 담배 한 개피, 이런 겁니다. beer, coffee, wine 이런 거 앞에 어가 붙으면요 한 잔입니다. 그죠? beer 그러면 맥주 한 잔, 그다음에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이런 것들. iron도 여러분 철이지만 on iron 그러면 다리미가 되고요. 그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보통 명사로 쓸 수 있구나.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양표시어구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 수량 관계를 나타내는 a bottle of wine이라든지, a glass of water라든지, piece of cake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명사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George has not completed the assignment yet. 아직까지 숙제를 못 끝냈다는 거죠. Mark hasn't either. 그죠? Mark도 역시 마찬가지다. 부정문에서는 to를 쓰는 게 아니라 either를 쓰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Then my sister was upset last night. 그죠? Because she had to do too many homeworks. too many homeworks 안 되죠. homework은 non-count noun, 불가사 명사입니다. s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too much homework이 돼야 되겠죠. 양표시어서 써야 되고요.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if he had taken more money out of the bank. 그죠? 은행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뺐었다면 그는 뭡니까? 그 신발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앞에 had pp, 뒤에 could pp. 가정법의 과거 완료 형태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so quiet in the room that. 그죠? so that 구문이죠. I could hear the leaves being blown off the trees outside. 그죠? 그래서 나무에서 잎이 뭡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죠? 바람에 날려 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죠? 잘못된 표현 없네요. so that 구문 됐고요. leaves가 어떻게 된 거예요? being blown off. 그죠? blown off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too many homeworks를 too much homework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 볼까요? I want to have a beer. 그죠? a beer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맥주 한 잔. 그 다음에 all the cattle in. 그죠? 그 모든 소들이 안에 있느냐? cattle 여러분들 집합명사라고 그랬고 복수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쓰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3번 I need an advice. 이거 안 되죠. advice는 on 쓸 수 없습니다. a piece of advice.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3번 잘못됐네요. 그리고 I really need some money. some money 가능하죠? 약간의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명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명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관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